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최근에도 계속 기침이 나오고 있어서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은 점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한국 증시가 매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테마주는 패가망신이다 라는 주제로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외신입니다. 외국은 어떨까요? 지금 바이든이 어나운스를 했답니다. SPR이라고 하면 Strategic Petroleum Reserve라고 해서 전략 석유입니다. 전략 석유를 풀겠다네요. 이렇게 되면 공급이 많아지죠. 유가가 떨어지는 게 예상이 됩니다. 근데 뭐 이게 또 오래 가진 않을 겁니다. 단기적으로 좀 유가 측면에서 악재다. 월스트리트이 최악의 분기를 맞이했었답니다. 2020년 코로나 이후에 최악의 분기를 맞이했었다. 그 이유는 US interest rate hike라고 하죠. 금리 인상.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컨플릭트의 충돌한 거. 그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번에 2022년 1분기는 별로 좋지 않았다. 어느 정도로 코로나 이후로. 자, 러시아의 리액션이 있답니다. 예. 이 가스 살 때 루브라로 사라고 하네요. 그럼 루브라가 올라가겠죠. 크루드 오일이 떨어지고 있답니다. 그저 위에 이슈도 있었고, 그 위에 이슈 때문이네요. 예. 상하이가 락다운을 확대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이 뉴스만 보면 어떤가요? 아, 코로나 확대되고 있네. 락다운되고 있네. 중국 증시 망하겠네. 더 이상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 세계 경제가 흔들릴 일은 없다. 앞으로 또 이런 전 세계 규모의 팬데믹이 발생할 거예요. 그거는 무조건 매수 기회다. 예, 무조건 매수 기회다. 이건 그냥 머리에 박아 놓으면 됩니다. 아, 내신입니다. 인수위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4월부터 1년간 한시 배제를 추진한다. 예, 이런 건 시행령으로 가능하겠죠. 그런 것도 잘 봐야 돼요. 제가 정책 영상을 아직 다루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 건지 불가능한 건지를 잘 판단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책 내용만 보고 투자를 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왜? 뭐 예를 들면 그 윤석열 지금 당선인의 공약 중에 그 재건축에 관한 것들도 있습니다. 뭐 재건축 기준 낮추고 이런 것들은 시행령으로 되겠죠. 근데 재초안 있잖아요. 예, 초과이익 환수하는 거 그런 거는 뭘 바꿔야 됩니다. 예, 뭘 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좀 판단해 보려고 했었는데 아직 진행은 못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가능합니다. 가능한 거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 양도세가 아주 비싸가지고 못 팔던 사람들이 내놓겠죠. 그럼 아까 석유 말씀드렸잖아요. 석유에서 전략유를 푼다고 했잖아요. 그럼 공급이 늘어나죠. 그럼 석유 가격이 어떻다고 했죠? 예, 악재다. 떨어진다고 했죠. 자, 그러면 같은 논리입니다. 예, 같은 로직으로 이 주택을 본다면 양도세 중과가 한시 배제 추진이 되면 양도세가 부담스러워서 못 팔던 락업이 걸려있던 물량들이 나올 겁니다. 그럼 자, 그 주택 가격이 좀 떨어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뭐 그게 또 영원히 떨어지냐 그렇지는 않았어요. 역사적인 추세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조정은 있지만 그 집값은 떨어진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롯데케미칼 수소 배터리 사업 진출 공식 선언. 지금 수소 관련 테마가 형성되고 있어요. 이거는 테마입니다. 테마. 예, 이번 정부가 수소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드라이브 할지는 좀 미지수예요. 예, 미지수기 때문에 수소 관련 테마는 손 안 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근데 수소차는 미래를 봤을 때 유망한 분야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런 이슈로 움직이는 거는 테마적인 성격이 진해진다는 겁니다. 2월 산업 생산이 0.2% 줄었다. 21개월 만에 2달 연속 감소했다. 예, 이거는 오미크론 확산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조금 된 거고 다시 산업 생산은 늘겠죠. 그거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게 어떤 거죠? 구리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2월 은행 주택담보급 대출 금리가 3.88이다. 8년 12개월 만에 최고다라는 겁니다. 예, 금리가 계속 오르는 건 사실 좋지 않습니다. 예, 주식시장 입장에서 좋지 않아요. 왜냐? 들어올 만한 돈들이 사라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 금리가 오르는 건 주식시장에 타격을 주는 메인 포인트가 그겁니다. 롯데제과가 빼빼로를 200원 올린답니다. 야, 이거 예, 200원밖에 안 올리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0%가 넘습니다. 예, 단가를 10% 넘게 올리는 거예요. 지금 전반적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상했잖아요. 작년에 우리 이거.
자, 세계 주요 증시를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5일간의 흐름이고요.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 그냥 전체적인 흐름을 보세요. 반등하고 있죠.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반등하고 있다. 그중에 좀 한국 증시가 좀 센 편입니다. 예, 인도네시아랑 두 개가 좀 두각을 드러내죠. 왜냐하면 최근에 조정을 보이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중국도 뭐 아직 괜찮죠. 조정을 보이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얘들은 지금 날이 서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유가도 뭐 거의 지지부진하고요. 금값이 많이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그렇게 도드라지진 않는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전 세계가 반등하고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로부터 반등하고 있다. 코스피 상황은 이거는 그냥 뭐 정확히 말씀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저항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야, 얘는 왜 여기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좀 기술적 분석을 가미해 보면 아,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게 이해가 되는 거죠.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 올라왔잖아요. 자, 이건 무엇이냐? 여기에 많이 물려 있던 매물들이 있습니다. 악성 매물이라고 할게요. 악성 매물들이 있죠. 왜냐? 여기서 사서 물려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제일 많이 물렸을 겁니다. 여기가 왔다 갔다 하는 터닝 포인트였기 때문에 2750쯤이죠. 근데 지금 최근에 거래량이 올라가면서 요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 일주일 정도 횡보를 하면 좋습니다. 횡보해야 돼요. 횡보. 예. 여기서 뭐 쭉 올라가면 또 반드시 조정이 옵니다. 그럼 또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지 말고 여기서 횡보를 하면서 아, 바닥 그 하락이 끝났구나라는 걸 시장 참여자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상승세를 기대 봄직하다고 2주 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제 여기서부터 상승세를 기대 봄직하다. 이 저항선을 뚫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미증시가 조정 중이기 때문에 그 소폭 조정 중입니다. 갭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여기서 음봉이 길게 떨어질 수 있어요. 예, 그런 거 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건데 갭 하락을 해서 시작한다거나 장초에 지지부진 해버리면 매도세가 이어질 거 아닙니까? 왜냐면 여기를 뚫어 올리고 올라갈 거다라고 베팅한 사람들이 있을 건데 그 사람들이 다 팔고 떠나버리겠죠. 그럼 단기적으로 악재가 발생하는 겁니다. 수급적인 악재인 거죠. 자, 구리 가격 치솟으며 전선주가 급등했다. 대한전선이 상한가를 갔다라는 겁니다. 오늘 상한가 종목이죠. 어떤 테마가 창궐 했는지 보려면 그냥 탑5 종목을 보면 됩니다. 내용을 읽어볼까요? 국제 구리 가격이 3월 중순을 기점으로 다시 오르면서 구리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어떤 거죠? 예, 산업 생산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전선 등 전선 관련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구리 가격 상승은 원자재가 상승분을 전선가에게 전가할 수 있어. 무슨 말이죠? 예, 국어적으로도 말이 안 되네요. 통상 전선 관련주의 호재로 작용한다. 그러니까 개소리죠. 예, 개소리죠. 예.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 구리를 쓰는 애들은 손해죠. 예, 뭐 미리 선물로 사놓은 것들이 좀 있겠지만 그냥 싸게 샀는데 지금 구리값이 올라갔으니까 전가할 거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구리를 내가 100원에 샀어요. 근데 제가 구리를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어요. 200원에 팔아요. 근데 구리가 200원이 됐어요. 그럼 내가 200원에 팔면은 손해보고 파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예전에 100원 할 때 이미 사놓은 거예요. 사놓은 거기 때문에 200원에 팔면 100원을 남겨 먹을 수 있는데 이 뭐 똑똑한 기업이라고 할까요? 악랄한 기업이라고 할까요? 예. 우리값이 200원이 됐기 때문에 제품 가격을 300원으로 상승시킵니다라고 하면서 200원을 먹는 거죠. 예. 자기는 원가 100원에 사놓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야 되는 내용인 거예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자들은 빈자들에게 전가를 합니다. 전가. 항상 그 가게나 뭐 이런 데 찾아가면 원자재 값 상승으로 인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올립니다. 뭐 죄송합니다 이랬잖아요. 예. 죄송하면 올리면 안 되지. 아무튼 그렇게 전가를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뉴스도 있습니다. 대한전선이 호방건설 한진칼 지분 인수 소식에 급등했다. 이 같은 상승세는 호방건설의 한진칼 지분 인수 영향으로 풀이된다. 대한전선은 지난해 5월 호방그룹에 인수된 바 있다. 앞서 호방건설은 사모펀드 운용사 KCGI가 소유한 한진칼 지분을 인수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이로써 호방건설은 한진칼의 2대 주주로 등극했다. 되게 웃기지 않나요? 예, 이런 기사를 쓴 사람은 돈 받고 쓴 겁니다, 이거. 이게 지금 무슨 말이죠? 대한전선이 상승했다는 소식인데 호방건설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대한전선은 호방건설은 무슨 관계냐를 설명해야겠죠. 그런 걸 설명해 줘야지 이 양측의 매듭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뭐죠?
호방그룹에 인수된 바 있다. 그럼 인수됐으면 대한전선은 그냥 호방그룹에 인수된 회사지. 호방건설이 한진칼 지분을 인수하는 거랑 무슨 상관인 거죠? 그러니까 내 사촌이 땅 산 거예요. 그럼 관계 없잖아요, 저랑.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대한전선의 상승은 운이 의도적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볼까요? 지금 대한전선의 전체적인 그림인데요. 예전에 5만 원짜리가 지금 엄청 조정을 보인 다음에 밑에서 횡보를 엄청 오래 했습니다. 최근에 거래량이 엄청 터졌죠. 바닥권이 형성했다는 게 보여집니다.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기술적인 상황에서 바닥이 형성됐다라고 보이는 건데 기술적인 거고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작전 세력이요. 자, 그러면 이걸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얼마 전에 375원짜리가 4,900원이 됐어요. 10배가 넘게 올라갔죠. 10배가 넘게 상승했다가 지금 지리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얘는 앞으로 떨어질 일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움직임은 굉장히 트릭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대한전선은 굉장히 조심하기 좋을 것 같다. 여기서 쭉쭉쭉 상승할 수도 있겠죠. 예, 상승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흐름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한 두 번 정도 갭상승할 수도 있어요. 갭상승한 다음에 쭉 다시 떨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될 거냐 하면 예상을 해볼게요. 아, 이거 안 했다. 예. 자, 여기서 상승을 해요.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여기 예전에 고점까지 옵니다. 고점까지 오면 여기서 캔들이 이렇게 윗꼬리 잡고 떨어질 거예요. 예. 그리고 다시 쭉 떨어집니다. 요런 흐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트 많이 보시는 분들은 바로 이해하실 거예요. 이 두 번 정도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생각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까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구리값이 상승한다. 근데 구리가 필요한 종목이 있네. 걔네들 상승할 거야. 이렇게 몇 단을 거쳐야지 이해가 되는 이슈들이 있어요. 이거는 100% 작전 테마주입니다. 조심해야 된다. 예,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보통 테마주가 이런 식이에요. 말이 안 됩니다. 뭐 대표적인 게 정치 테마주잖아요. 뭐 사촌의 친척의 친구의 아들인기라 뭐 이러면 그게 뭐야 하는데 계속 상한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가서 누르게 돼 있습니다. 매수를 사람 마음이. 왜냐하면 소외되잖아요. 포모라고 하잖아요. 포모. 예. 그런 게 좋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 소식 하나 말씀드릴게요. 마이클 세일러의 자회사도 비트코인을 더 산다라는 겁니다. 예, 회사 이름을 써야 되는데 마이클 세일러의 자회사도 이것도 설명이 길죠. 혓바닥이 긴 건 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아무튼 뭐 차치하고 비트코인을 산다는 거죠. 비트코인을 또 추매한다고 하네요. 예. 2억 500만 달러를 실버게이트 은행에서 빌렸다. 차입금을 빌리기 위해 담보로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제공했다. 비트코인 보유량을 지속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여기서 건질 건 두 가지죠. 예, 두 가지. 실버게이트 은행에서 빌린 건데 어떻게 빌렸냐? 비트코인을 담보로 맡겼다. 이거를 잘 생각해 보면 비트코인이 이제 담보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죠? 비트코인이 허상은 아니게 여겨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금융권에서. 예, 기관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즉 비트코인은 이제 야, 비트코인이 무슨 내재 가치가 있어라는 말을 하고 있으면 감없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이제 내재 가치가 없으면 저런 실버게이트 은행 같은 데서 담보로 받아주지 않겠죠. 내일 하루 아침에 뭐 쓰레기가 될 걸 누가 받겠어요. 그러니까 단기간에는 쓰레기가 되지 않을 거다라는 이제 컨센서스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트코인 보유량을 지속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예,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면 비트코인은 하락할 수가 없겠죠. 왜냐면 얘들도 손해 보지 않으려면 어떻게든지 홍보해야 될 거고 뉴스도 써야 될 거고 그럴 겁니다. 지금 비트코인 뭐 그다음에 알트코인들 몇 가지 가져왔는데요. 비트코인 보시면 알겠지만 이때가 그때잖아요. 이때가 그 상승기. 여기서 테슬라가 사고 다시 상승기. 이렇게 두 번 상승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지난 조정 포인트보다 더 높은 곳에서 조정이 끝났습니다. 지금. 이 말은 뭐죠? 상승세다. 앞으로 상승세다. 사람들이 지지 저항을 생각하면서 지지선이 오면 사야지라고 했을 겁니다. 그 지지선이 여기잖아요. 그럼 이까지 왔을 때 사람들이 롱을 할 겁니다. 롱 투자를 할 건데 그까지 오지도 못하고 다시 올라갔다는 거죠. 그것도 바닥을 찍고 이렇게 올라갔다는 건데 그 말은 뭐죠? 이까지 떨어지면 사야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못 참고 또는 수요가 늘어나서 이렇게 가격대가 상승해서 반등을 했다는 겁니다. 즉 비트코인을 사는 애들이 굉장히 많고 걔들이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가격이 여기였다는 겁니다. 지금
그 나머지 알트코인들 그냥 지금 최근에 상승 다 하고 있죠. 거래량 터지면서. 이렇게. 얘도 지금 더 상승할 수 있겠죠. 비트코인 차트는 좀 다릅니다. 이건 다른 측면으로 봐야 되는데 아무튼 뭐 떠나서 최근에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올라가고 있다. 앞으로 가상자산 상승세도 기대해 봄직합니다. 저는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뭐 회사에서 보너스 받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 예, 가상자산을 좀 매수하는데 좀 주력했습니다. 주식보다는 가상자산 쪽으로 좀 매수를 했고요. 뭐 저는 약간 비주류 알트코인은 별로 투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형 가상자산 중심으로 투자를 했고, 근데 예, 알트코인도 있습니다. 예, 최근에 그 알트코인 하나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서 예, 조금씩 팔고 있어요. 아무튼 지금 뭐 주식시장도 그렇고 가상자산도 그렇고 상승세를 기대해 봄직한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예, 우려하지 마시고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뭐 싸우면 더 싸우면 어쩌지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어쩌지 뭐 연준의 점도표가 저 모양이면 어쩌지 뭐 이런 우려보다는 아, 그냥 지금부터 상승할 수 있겠구나 정도만 보면서 악재가 어떤 게 발생하느냐 이런 것들만 좀 지켜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도 감사드려요.